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검절약이 필수라고들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책에서도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았죠. 그런데 가진 돈을 몽땅 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IT 업계의 풍우나 호리의 다카후미입니다. 그는 한두 푼 아껴서 얻는 것은 아주 작은 안정감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다소 신선하고 흥미있는 성공 이야기를 펼치는 그의 책 2권을 가져왔어요. 먼저 가진 돈은 몽땅 써라. 그는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시간과 경험, 기회를 사라는 것이죠.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한두 푼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시간과 열정,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고요. 이런 철학으로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작년에는 후속작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간단한 습관이 끝까지 간다. 이 책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성공을 위한 공식은 변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하는 데에는 아주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단단한 반복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 부를 거머쥐게 될 겁니다. 자, 제목만큼 내용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그의 책 2권 함께 읽어보시죠. 살아 숨쉬는 돈의 행복. 초등학생 시절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설날에 받은 세뱃돈을 우편 저축하라고 권장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강당에 우체국 직원이 찾아왔고 학생들은 세뱃돈이 든 갈색 종이봉투를 들고 줄을 서 저축했다. 나는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한 해에 한 번 받는 세뱃돈으로 오락실에도 가고 만화책도 사고 싶었다.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부모님, 아니 세상의 어른들은 지금도 한결같이 열심히 저축해라 하고 말한다. 이 말이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옳은 가르침이 아니다. 목적이 분명한 저축은 괜찮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도 없이 통장에 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우편 저축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본에 전국적으로 보급됐다. 전쟁이 끝난 지금은 국채 상각을 위해 고객이 맡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기관에 돈을 맡겼다가 어린 시절에 소중한 세뱃돈을 돌려받지 못한 어처구니 없던 일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저축은 은행의 채권을 사는 투자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많은 투자 방법 중에서 기대 수익이 가장 보잘것없는 투자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체로 저축은 예기치 못한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저축을 많이 할수록 정작 자기 인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저축을 하면 일상생활이 안심된다고 한다. 그러나 저축액만큼 채권자로서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안심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내 생각이 지나치게 극단적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계속 주장할 것이다. 저축이 미덕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은행에 맡긴 돈은 대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서 세상에 다시 나오고 그 혜택은 일부의 대기업에 돌아간다. 그러나 서민들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기업에 돌아간 혜택도 그 의미를 잃는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에 목을 매면 회사의 실적은 오르지 않고 고용도 창출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이르는 것이다. 즉,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잃고 만다.
나는 대학생이 된 이후로 저축은 일절 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 목돈을 주게 되면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식견을 넓히는데 다 썼다. 성향적으로 저축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통장에 갇혀 생명력을 잃은 돈을 움켜쥐고 있기보다 살아 숨쉬는 돈을 쓰는 것이 압도적으로 즐겁고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믿음은 확고하다. 쓸 수 있는 만큼 원 없이 쓰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돈을 쓰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은 사회에서 겪은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졌다. 내가 이제까지 번 돈을 착실히 저축했다면 일본의 40대 샐러리맨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저축보다 당시 매 순간의 만남, 흥분, 체험이 몇 배는 값지게 다가왔다. 나는 지금까지 저축 대신 경험에 투자했고 돈으로 산 그 경험들은 이제 그 곱절의 돈을 내도 결코 재현할 수 없다. 저축으로 눈앞의 불안을 조금 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죽은 돈을 꽁꽁 품고 아등바등 살 것인가? 살아있는 돈으로 현재를 가장 귀중하게 만들어줄 값진 경험을 쌓을 것인가? 어느 쪽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잘 노는 것이 역량이 되는 시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나는 노는 것이 일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저임금의 잡무를 착실히 줄여가는 중이고 종래에는 잡무가 사라질 것이다. 이 전망은 막연한 장밋빛 꿈이 아니다. 이미 농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 폭넓은 분야의 사업군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노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 그런 사회가 정말로 머지않아 시작될 것이다. 노는 것이 일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나부터 이미 힘든 일을 하나 둘씩 놓고 있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지만 최근에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인상까지 받는다. 나는 매주 해외여행을 다니는 걸로도 모자라 내가 기획한 도시형 페스티벌, 호리에몽 마쓰리 같은 이벤트를 직접 개최해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시며 또 재미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흥청망청 노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은 노는 동시에 누구와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많은 일을 하는 중이기도 하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대책 없이 무작정 놀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다. 놀이와 일을 잇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적 도구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 놀이와 관련된 자료를 습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정보 샤워를 한 다음 놀이에 빠져야 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바로 몰두의 시작점이다.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미쳐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호리에몽처럼 몰두할 수 있는 놀이를 찾지 못했다. 호리에몽이 유명인이라서 가능한 것도 있다. 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누구나 좋아하는 놀이가 있고 그 놀이에 몰두할 수 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놀아본 사람은 없지 않은가. 좋아하는 놀이는 반드시 있다. 그저 적당히 하다 그만두고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뿐이다. 나는 어렸을 때 한 번 놀기 시작하면 그게 무엇이 됐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빠져서 놀았다. 초등학생 때는 친구 집에 있는 게임기에 빠졌다. 친구 집에 카세트 비전이라는 비디오 게임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빠져 친구가 없을 때도 친구 집에 가서 게임을 할 정도였다. 어린 나이에 맞게 활동적인 놀이도 좋아했다. 도둑잡기를 하거나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매일 녹초가 될 때까지 놀았다. 정신없이 놀다가 다쳐 5바늘을 꿰맨 적도 있다.
학교 급식은 5분도 안 돼서 다 먹고 쏜살같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가 친구들과 놀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에 잘 빠져드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된 때는 중학생 무렵이다. 한번 재미있다고 느낀 놀이는 몇 날 며칠이고 계속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이 질려 나가 떨어져도 나만 재미있으면 혼자서도 지칠 때까지 놀았다. 중1 때 PC를 처음 접했다. 나는 처음 만난 PC에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24시간 매달려 있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터득했고 돈을 버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후에 자연스레 인터넷을 접했고 머지않아 창업에까지 이르게 됐다. 내가 IT 사업으로 성공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 나만은 완전히 미쳐 제대로 놀았기 때문이다. 나보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나만큼 미친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나는 한때 호리에 씨는 어떻게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셨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나는 그때마다 사업에 미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보통 사람들은 놀이를 사업과 접목하는 단계로 발전시키기 전에 그만둔다. 부모님의 반대나 수험 공부 등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다. 브레이크 걸 필요가 없다. 돈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의미가 없다. 돈벌이 욕심이 앞서면 많은 일이 힘들게 다가온다. 또 어쩌다 운 좋게 돈을 벌면 그때는 흥미가 사라져버린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앞뒤 재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놀아보라. 그러다 보면 더 흥분할 만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돈보다 시간이 귀중하다. 며칠 전 신요코하마역에 갔다가 ATM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봤다. 대충 봐도 몇십 명은 돼 보였다. 달력을 보니 월말이 가까운 25일이었다. 모두 업무상 필요한 자금이나 월세를 이체하느라 긴 줄을 섰을 것이다.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 지방은행 ATM은 아무도 쓰지 않고 있었다. 몇 미터나 되는 긴 행렬이 늘어선 ATM과 아무도 없는 ATM이 바로 붙어있는 광경은 분명 이상했다. 한 칸 옆으로만 가면 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다들 왜 미련하게 줄을 서 있던 걸까? 아마도 수수료 때문일 것이다. 기껏해야 몇백엔 차이의 수수료 때문에 몇십 분, 심할 경우 1시간의 일을 정도의 줄을 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자면 애초에 ATM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현금을 사용하면 귀찮지 않은가? 또 ATM은 뒤에서 내 비밀번호를 훔쳐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강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일본 사회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현금이라는 지불 수단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평소 돈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금융 거래를 할 때면 두툼한 현금 봉투를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ATM 앞에 줄을 선다. 현금과 위험이라는 인식이 애당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보고 있자면 소중한 돈을 너무 쉽게 다루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거래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현금 거래가 아니라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는 회사로 갈아타길 권한다. 요즘은 대부분 카드 결제나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줄을 서느라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수수료도 들지 않고 포인트도 적립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이득이다. 월말이 되면 어김없이 ATM 앞에 줄 서는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관성적으로 출퇴근을 반복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비효율적이란 걸 알면서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돈이 없어,
부족해. 돈이 안 벌려. 라며 한탄한다. 돈은 이 세상에 넘쳐난다. 뉴스에서는 일본의 국가 채무가 늘어 국고 고갈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지금처럼 돈이 넘쳐나는 시대도 없다. 돈이 남아돌아 그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피부로 체감될 정도다. 기존의 돈을 대신할 경제 지표를 어떻게 확립해 갈지 경제학계를 비롯해 기관에서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는 그 시도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가 너무 거창해졌다. 요컨대 현금에 집착할 이유가 사라진 시대가 된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이다. 돈보다 훨씬 귀중한 자산은 시간이다. 앞으로는 더더욱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몇 푼 되지도 않는 수수료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버리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내가 누구에게나 밥을 잘 사는 이유. 나는 공사를 불문하고 친구가 많다. 나는 친구를 사귈 때 재산이나 지명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은 상관하지 않는다. 함께 있으면 스마트함을 느낄 수 있는지, 또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지가 친구를 사귈 때의 기준이다. 어른이 되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일할 때든 놀 때든 항상 같은 상황을 의식적으로 피해 새로운 시행착오나 도전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늘어난다. 스스로 친구를 잘 못 사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력이 약간 부족한 것뿐이다. 친구는 작정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내키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동화돼 어느 순간 친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차가워 보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다. 후배들의 사업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종종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내 돈을 들여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나와 알고 지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호리에몽은 사람들을 잘 챙긴다 라고 말한다. 금전이 됐든 인맥이 됐든 나는 크게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크게 도움되었다고 고마워하는 일이 많다. 물론 친구라고 무턱대고 도와준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그 다음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둔다. 그것은 상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돕는 경우는 드물다. 10년도 더 전에 중앙경마회의 한 마주가 소개해줘서 사람 한 명을 알게 된 적이 있다. 그가 마주클럽을 만들고 싶다고 했고 나는 자금을 빌려줬다. 한동안 연락하고 지내다 라이브 도어 사건을 전후해 연락이 뚝 끊겼다. 결국 빌려준 자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갑자기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 지병과 불경기로 사업이 기울어 힘드니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병 때문은 아니고 경영을 잘못해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는 무시가 답이다.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의 부탁은 무시해야 한다. 옛날부터 아는 사이라도 마찬가지다. 잘 나갈 때는 거만하게 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매달리는 사람들은 정말 최악이다. 처음부터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도 싫다.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다. 주어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일군 성과를 자신과 주위에 베풀려는 사람이 좋다. 나는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지원해주고 싶다. 나는 반만큼은 통 크게 잘 산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든 좀 못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산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단지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밥을 사면서 상대가 고마워하기를 바라거나 언젠가 나에게 밥을 사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 그 행복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 같이 식사를 하면 상대가 재미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맛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식사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다. 대화 중에 상대의 사고방식이나 지식도 엿볼 수 있다. 언제 식사를 해도 재밌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 성적도 좋다. 반대로 식사 때 재미없는 사람은 어딘지 일도 잘 안 풀린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버린다. 식사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꽤 효율적인 수단이다. 상대의 지위나 경력은 따지지 말고 통 크게 밥을 사고 좋은 친구를 만들면 그걸로 충분하다. 점을 찍는 습관이 잡음을 물리친다. 한 번 일으킨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부른다. 그렇게 끝까지 해내야 비로소 자아 실현에 이른다. 다시금 반복해서 말한다. 행동은 습관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 당신은 이를 닦을 때 양치질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가? 양치질의 의미나 속성 등을 고민하며 이를 닦는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행동도 마찬가지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아야 한다. 행동을 지속하는데 근성이나 기합은 필요 없다. 단순하게 눈앞에 일어난 일에 손을 대면 된다.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저 행동하면 된다. 내가 글을 쓸 때 종종 인용하는 스티브 잡스의 말이 있다. 점을 이어라.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초빙된 잡스는 축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점들을 잇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 훗날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점들이 이어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믿고 열매를 맺을 거라 믿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스는 비즈니스에서 점을 난타하는 데 몰두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실패를 겪으며 고집스럽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최고의 영광과 성공을 거머쥔 위인이지만 난립한 점이 많은 것으로도 세계 톱 클래스의 인물이었다. 잡스는 자신이 찍은 무수한 점들을 어떤 한 맥락에 따라 쓱쓱 구슬로 꿰어 혁신적인 발상의 원천으로 삼았지만 점을 찍을 때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그것들이 이어지리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저 그 점을 찍는 순간에는 그 점에 몰두했을 것이다. 아이폰으로 돈을 벌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나도 사업가의 감으로 안다. 좋아하는 만큼 몰두해서 계속 찍었던 점이 뜻하지 않은 형태로 이어져 비즈니스 기회를 꿰어내는 그 순간은 견딜 수 없이 흥분된다. 당신도 계속해서 점을 찍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찍어야 한다. 내가 계속해서 찍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일종의 발산적 에너지를 무절제하다며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턱없는 짓 하지 마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성실하게 한 우물만 파라. 라고 말한다. 결국에는 자기 좋은 대로만 하니 남에게 폐를 끼친다 라며 설교를 늘어놓는 모양새다. 그런 상대에게 슬쩍 이렇게 물어보자. 무엇이 어떻게 폐를 끼쳤습니까? 분명 시원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무엇이 좋은 삶의 방식이고 무엇이 나쁜 삶의 방식인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난에는 근거가 없다. 군중 심리를 방패로 내세우는 단순한 동조 압력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동조압력은 당신의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저항하자. 달려들어 물어뜯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자. 점을 찍는 습관이 잡음을 물리친다. 누구나 일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형태로 과거의 인맥이나 경험에 도움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즉, 점이 당신을 구한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무모하지도 엉뚱하지도 않다. 오히려 유동성이 높은 현대에는 견실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는 점을 찍는 명인이다. 주변의 온갖 것에 흥미를 갖고 몰두하는 중에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풍부한 지식과 감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때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한다. 당신의 가장 든든한 스승은 다른 누구도 아니다. 혼이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을 찍던 어린 시절에 당신 자신이다. 원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미안해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그 무렵의 자신, 재기발랄하던 자신에게 미안한 일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아이디어의 원천. 애초에 당신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이유, 당신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일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즐기기 위해서다. 매일매일 충실하고 즐겁게 주위에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나름 도움을 줘가며 그렇게 일상을 즐거움으로 채워가기 위해서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나 부조리한 일들은 있게 마련이지만 그런 만큼 더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모두 즐겁게 잘 논다. 적어도 내 주위를 보면 그렇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바다, 산, 스키장에서 마음껏 몸을 움직인다. 밤거리로 나가 친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한다.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니 일도 잘 된다. 일이 잘 되니 즐거운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즐겁게 살아가니까 일이 잘 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다름 아니라 놀이를 통해 굴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유용한 아이디어, 즉 유용한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포착하려면 정보를 습득하는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계속해서 인터넷과 책의 바다를 항해해야 한다. 항상 인터넷과 책을 가까이 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과 책을 볼 때는 어디까지나 당신의 사고라는 한정된 필터를 거칠 수밖에 없다. 무엇을 볼지, 어디를 읽을지 다가가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작용한다.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좋다. 그것 또한 당신의 개성이다. 끝까지 하기를 바란다. 한편 신체적인 접근도 놓칠 수 없다. 사람과의 만남이다. 당신은 거기에서 생각지 못한 형태로 귀가 솔깃해질 정보나 아이디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사람과 만난다고 하여 많은 약속을 잡고 몸단장을 하고 명함을 교환하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딱딱한 상대를 만날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속마음을 터놓는 상사나 동료 혹은 유년기를 함께 보낸 동네 친구들, 그도 아니라면 대학 시절 동아리 멤버일까? 그렇지도 않다. 솔직히 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뿐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돌파구는 되지 못한다. 당신과 다른 시선, 당신과 다른 비즈니스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잘 맞는 상대와 마음이 가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계기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굴러 들어온다.
정신없이 수다의 꽃을 피우는 중에 어느새 이야기는 연애 상담으로 흘러가고 당신의 연애 고민에 상대가 툭 던진 한마디가 훅 와서 꽂힌 그런 경험은 없는가?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야기 상대가 당신의 맹점을 확실하게 짚어준다. 나의 경험으로 본다면 비즈니스의 다양한 기회는 사실 그런 사소한 잡담에서 생겨날 때가 많았다. 사람과 만나는 습관, 즐겁게 먹고 마시는 습관도 아이디어를 손에 넣기 위한 중요한 노하우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재미있어 보이는 자리에는 얼굴을 내밀자. 억지로 무리하여 술을 마실 필요는 없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얼굴을 내밀어 봤는데 시시하다면 2번 다시 안 가면 그만이다. 최근에는 그런 자리를 꺼리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다. 술자리는 돈, 시간, 체력을 소비할 뿐 생산적이지 않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고루하다. 우리는 즐기기 위해 살아간다. 매일매일 즐기고 주위에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나름 도움을 준다. 그렇게 일상을 즐거움으로 채워가는 것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자극을 주는 사람과 만나 노는 것보다 재미있는 일은 드물다. 그 결과로 당신은 무언가를 손에 넣을 수도 넣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괜찮다. 무언가를 손에 넣는다는 것도 결국 부차적인 일이다. 이 책의 처음에서 말한 점을 찍는 습관의 구체적인 예는 이런 것이다. 행동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 행동하지 않으면 시작도 없다. 즐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자원은 몽땅 투입하는 것이 되레 합리적이다.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당신의 자아 실현을 향한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그림의 떡밖에 되지 않는다. 뚫어져라고 골똘히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 그 떡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먹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행동만 있을 뿐이다. 회사원인 당신이 회사 내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면 답은 간단하다. 몸과 마음을 다해 당신을 위한 기획을 한다. 예상 가능한 반론에는 주도 면밀하게 대비한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 퇴짜를 맞았다면 다시 점검하여 재도전하면 된다.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그래도 안 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곳은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수학이다. 얼른 이직하자. 당신이 프리랜서거나 혹은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얼마만큼 자원을 투입해야 할까? 자원이란 당신의 돈, 시간, 체력, 지식, 경험을 말한다. 그 총합이 100일 때 얼마나 투입해야 할까? 그렇다. 100이다. 전부를 쏟아부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를 피한다는 의미에서 1 정도는 남겨도 괜찮다. 돈에 대한 불안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을 테니 매일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비축해둬도 좋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란 사실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다달이 고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집세, 식비, 난방비, 전기세, 사회보험료 정도다. 옷은 몇 벌만 있어도 충분하다. 자가용 같은 돈 먹는 하마는 물론 필요 없다. 보험은 돈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통의 건강보험에만 가입해둬도 고액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괜한 무력으로 사치만 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는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절약한 돈은 전부 자신에게 투자한다. 첫째도 둘째도 디바이스에는 집착해야 한다. 고가더라도 최신 스펙의 제품을 소지한다. 당신의 능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구독 서비스도 가입해둔다. 그리고 교재비. 이 교재비는 아끼면 기회 손실이 된다.
그런 곳에 돈, 시간, 체력을 있는 대로 전부 투입한다.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그 정도의 기합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있는 대로 전부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다. 아무리 다듬어도 해상도는 조잡하다. 나머지는 행동을 통해 해상도를 높여가는 수밖에 없다. 실패는 성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렸다. 성공의 프로세스에는 불가피하게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다. 실패는 한 단계 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같은 것이다. 해상도가 높아지면 실패의 정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런저런 실패를 겪으면서 나아가다 보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실패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실패로 그때마다 일이 정체된다면 그만큼 비용을 치러야 한다. 돈, 시간, 체력을 허비하게 된다. 자원을 남김없이 투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다. 자원을 절약하려면 자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매일 최소한의 생활비는 비축해 둬야 한다고 최소한의 여지를 뒀지만 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밝히자면 그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돈이 궁하면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리면 그만이다. 아이디어를 얼마나 철저하게 펼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타이밍과 기회가 언제 어떻게 사그라질지 모르니 일단 펼쳐야 한다. 남김없이 행동해야 한다. 언뜻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리스크가 적은 방법이다. 돈에 관한 불안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관계와 나란히 수입이나 돈 문제 역시 가장 큰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 최근에 노후자금 2천만 엔의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금융청 보고서, 고령사회의 자산 형성과 관리에 따르면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공적연금 외에 별도로 1,300에서 2천만 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지적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이른 단계에서 자산 형성과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개개인이 자금 운용 능력을 배양하여 자기 관리를 한다. 지당한 말이다. 1,200에서 2천만 엔이라는 금액은 부부 둘인 무직 세대, 노후 인생이 30년이라는 특정 모델을 설정한 단순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노후 자금으로 연금 이외에 2천만 엔이 필요하다라는 점만 강조된 탓에 연금 파산을 정부가 인정했다. 2천만 엔이라니 딴 세상 얘기다. 와 같이 일본 전체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 돈이 얽히면 많은 사람이 냉철함을 잃고 판단이 흐려진다. 돈이 얽히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정에 호소하게 된다. 그런 돈에 관한 불안에는 생존의 불안과 프라이드의 불안이 있다. 노후자금 2천만 엔 문제는 말 그대로 생존의 불안을 자극했다. 돈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비탄에 빠진 것이다. 내 연수입은 450만 엔인데 지인인 A의 연수입은 850만 엔. 같은 나이인데 이리도 다르단 말인가. 나와 달리 A는 항상 멋진 옷을 입고 아내도 예쁘다. 뭐야, 제기랄. 이런 경우 저절로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 사람들은 이처럼 돈을 둘러싸고 일일이 동요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가. 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단이다. 자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돈 자체에는 가치가 없다. 그것은 망상이다. 돈은 행복의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수입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10억엔이든 100억엔이든 무의미하다.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돈이 없다? 살아갈 수 없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지금의 생활 수준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활 수준을 낮추면 얼마든지 변통하여 생활은 꾸려나갈 수 있다. 자식도 독립하고 부부 둘뿐이라면 그리 넓지 않은 집으로도 충분하다. 그래도 힘들다면 공적인 지원을 받으면 된다. 그것으로 특별히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평범한 시민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연수입 850만 엔의 A가 부럽다면 당신도 그만큼 필사적으로 일하면 된다. 필사적으로 일하지 않을 거라면 포기하자. 포기하는 대신 지금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는다. 있을 것이다. 돈을 들이지 않고 몰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허리끈을 졸라맨다. 돈이란 그 정도의 것이다. 비즈니스에 승부를 걸고 싶은데 미천이 없다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 개인 대상의 카드론으로도 수백만 엔 정도는 바로 융통할 수 있다. 금리는 최대 20% 미만이다. 200만 엔을 빌리더라도 이자는 1년에 40만 엔 미만이다. 이 정도의 리스크를 안을 마음이 없다면 애초에 비즈니스를 할 자격이 없다. 당신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건강과 양호한 인간관계다.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 고작 돈 따위로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